근데 광주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저는 솔직히 되게 좋아요, 진짜. 광주에서 제 꿈을 실현하고 싶고. 사실상 20살까지 살았던 광주는 제가 잘 몰랐던 광주였고, 청년으로서 광주에 산다는 게 진정한 광주를 알아가는 시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어떤 자리인지 아시죠? 어떤 네네. 이야기 나누신다고 안내 받으셨죠? 네네. 네. 돈이죠. 돈. 네. 자신의 돈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겠다고 이제 네네. 네. 함께 해주시겠다고 네, 하셨어요.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돈에 대한 이야기는 가족 이외에는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 돈 얘기 누구랑 하세요? 저는 가족한테 말하기도 전에 지나가더라고요. 아, 돈을 보내줬다고 하는데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만큼 사적인 일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개인적인 일이죠. 저도 그래서- 모를 정도로. 네네. 네. 그래서 이 돈에 관련한 청년의 음. 삶, 이 얘기를 나눌 건데, 저도 굉장히 기대되면서도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면서 음. 어떠셨어요? 날이 많이 춥던데? 최대한 이쁘게 나오려고 나는 이쁘게 나오려고. 얇게 입었는데. 오셨나봐요. 아 벌써?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이쪽에 앉으시면 돼요.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랑 이야기 나눌 건데 간단하게 먼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 소개를. 네. 네, 안녕하세요. 네. 27살 지금 취업 준비 중인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혹시 대학교는 언제쯤 졸업을 한 거예요? 대학교는 지금 이제 졸업한 지 2년 된 것 같아요. 2년. 네. 우리 전공이 뭘 것 같아요? 맞춰. 제가 맞춰볼까요? 국어 공문학과? 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네. 한다고? 아니, 작가님 같은 느낌이 나가지고. 아니에요? 맞네요. 맞아요. 맞죠? 왜 웃으시죠? 아유, 나 진심인데? 진짜 깜짝 놀랐어. 어떻게 진짜요? 한 번에 할까 그래가지고. 네네. 아니, 왠지 국어 공문학 이게 적어놓은 것도 아닌데. 네네. 아유, 제가 아는 과가 별로 없어서. 네네. 네, 좋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지금 취업 준비하신다고 했던 게 네네. 관련된 전공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지금 웹소설 위주로 하려고 준비 중이거든요. 네. 근데 웹소설 하면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특히 어른분들. 그죠, 그죠. 네. 그쵸. 글을 쓴다고 하면 아마 주변 반응들이 이렇게 썩 이렇게 밝은 분위기는 아닐 것 같거든요. 어때요? 반응들이? 반응들이 좀 안 좋죠, 되게. 이제 특히 어른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앞으로 먹고 어떻게 살 거냐.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네, 뒤에 바로 딱 답이 있네요, 제가.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러네. 그건이세요. 저 제목 누가 지은지 아세요? 모르죠. 제가 지었어요. 어쨌든 그 작가 고민하시면서 돈, 그렇죠. 네, 생활비 그거에 이게 제일 고민이 아닐까요? 어떠세요, 지훈님은? 저 대학 들어갈 때 대출을 받았어요. 아, 네. 학자금 대출? 근데 학자금 네네. 대출을 받았어요. 졸업하고 나니까 저는 이제 2천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아, 네네. 어떠셨어요? 대출 딱 받을 때 마음이? 이렇게 큰 돈을 빌려본 적이 없으니까 맞아요. 이제 학교 다닐 때나 이제 애들한테 500원, 1,000원 빌려갖고 이제 하는데 갑자기 2천만 원이라는 부채를 너무 크죠. 빌려버리니까. 네. 취업 준비 기간 동안에 학자금 대출 있다는 게 뭔가 좀 부담이 되고 그러세요? 막막하죠, 솔직히. 이거 언제 갚아야 할지 모르겠고, 언제 나이가 몇 살이 돼야지 이제 이게 갚을 수 있을지, 그때까지 제가 취업이 된 상태일지, 아니면 지금도 이러고 있을지 좀 막막하긴 해요. 저 궁금한 게 2천만 원 정도면 이자가 어느 정도 나와요? 계산법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고, 네네. 대충 한 달에 정도 전 4만 원 정도. 4만 원 네. 정도. 저는 최소 금액으로 한 달에 전기세 다 빼고 10만 원 정도? 그걸 한 것 같아요. 명절 음식이라든지 그런 거 좀 많이 챙겨달라고 했어요, 솔직히.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잘 챙겨 먹는다고 많이 챙겨달라 해갖고 가서 이제 딱 제가 살 거는 물하고 쌀 딱 2개였어요. 수업 준비하면서 힘들 때 스트레스는 뭘로 많이 해소하시는 것 같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원래 이제 제 취미가 이제 여행을 다니는 거거든요. 돈이 없죠. 돈이 좀 많이 부족하니까 여행 가는데 제약이 생기고 솔직히 내가 돈이 지금 2천만 원 빚이 있다라고 말하고 다니진 않죠, 솔직히 남들한테. 근데 물론 술자리지만 이제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제 너 돈 많으니까 오늘 술 너가 내. 그런 말 들었을 때 되게 좀 속상하죠, 많이 좀. 그 친구가 원망이 아니라 좀 제 스스로가 좀 속상하죠, 약간. 너도 그런 날이 올 거야. 학자금 대출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네. 뭐 그런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출 받는 과정 솔직히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거의. 기억이 안 나요? 네. 2천만 원을 빌리는 건데 하라는 대로만 이제 했는데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기억이 잘 안 나요, 진짜. 이런 개념이죠. 저희가 뭐 어디 막 가입하려고 하면 동의 누르라고 동의 누르고 네. 확인 누르면 확인 누르고 다음 넘어가면 제출하는 거 제출하고 이런 근데 거죠. 그 과정에 대한 기억이 없었다는 게 다른 분들도 진짜 이런 경험 있지 않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냥 해야 되니까 기계처럼 이렇게 따따따딱 하고 아마 지훈님처럼 졸업할 때 내가 갚아야 되는 게 이렇게 많아? 예, 그때 약간 현실로 확 올 것 같아요. 당연히 솔직히 그때는 몰랐죠. 근데 막상 이제 대학교 들어와서 돈은 필요한데 이제 남들도 하니까 나도 해야 한다. 약간 그 생각이 좀 큰 것 같아요, 되게. 혹시 지금 대출 고민을 하셨잖아요. 학자금 대출 하나 부담이야. 혹시 학자금 이자 지원 정책 아세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진짜요? 네. 오, 학자금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고민하시는 4만 원을 네, 지원해주는 지원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요? 주시에서. 네, 지금이요, 지금. 찐리액션이야. 그러니까 존재는 알았는데 진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거 잘 모르겠네요. 그 4만 원을 광주시에서 계속 지원해주는 거예요. 지훈이 부담 덜라고 그런 게 있어요. 오, 이번 기회에 딱 알려드리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데 내 이야기가 아니다, 내 스토리가 아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 저는 이야기 나누면서 저도 힘을 얻었고 지호님도 뭔가 우리가 같이 고민 나눈 사람이 됐으니까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시간 내주셔서 저희 만나주셔서 감사하고요. 네네. 오늘 참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오시는 분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좀 용기를 내주신 것 같아요. 사실 돈 문제가 어떤 문제더라도 개인적인 이야기고 누군가랑 나누기 어려운데 특히나 이게 어떤 부채 문제로 연결됐을 때 그 부채 문제 때문에 겪고 있던 어떤 고민들이 사회에 말하기 좀 쉽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오신 분이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좀 잘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네네. 싶습니다. 네. 오신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늘 이제 저희랑 같이 편하게 이야기 나누실 건데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주 서구에서 지금 자취를 하고 있고요. 직장 생활 때문에 광주로 전이 와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는 지가 이제 3년쯤 됐고 나이는 30살입니다. 아, 네네. 직장 생활 이렇게 하셨으면 뭐 돈 관리라던가 혹은 뭐 본인만의 어떤 사회 고민 이 모든 게 사실 중첩된 시기 아닐까. 딱 30 딱 되면은 고민들이 깊을 시기죠. 저도 30대쯤 그랬던 것 같은데. 반지도 보니까 또 계신 것 같은데. 네. 반지를 또 언제 보셨어요? 제가 또 관찰력이 뛰어나요. 그러니까요. 관심 있는 걸 보시네요. 네네. 어쨌든 오늘 돈과 관련 좀 이야기 나눌 건데 네. 드림은행에서 상담을 받으셨었다고 들었어요. 네, 받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포스터를 우연히 지나가다 봐가지고 네. 저에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상담도 받고 이렇게 했었죠. 아, 그 드림은행을 찾았던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채무 때문이었잖아요. 예. 혹시 그 채무가 어떻게 발생이 됐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저도 아무래도 이제 대학
없는 형편에 대학교도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학자금으로 시작해서 네, 이제 네. 생활비가 이렇게 더해져가지고 이게 대출이 시작이 됐죠. 처음 네, 네, 처음 네. 대출은. 그쵸. 그 외에도 이제 형편상 그 부모님이 경제 활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그 뭐 이빨이나 이런 좀 맞아요. 고액에 이 들어가는 네, 비용들이 의료 생기니까 비용들. 네. 그런 비용을 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추가로 생활비 대출을 이렇게 받고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제가 대학생이었고 처음 받는 대출이고 뭐 또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돈은 필요하니까 받다 보니 이제 그 사금융 대출 이런 것들도 사금융. 받고 네 그러다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부담이 더욱 중첩돼 가지고 좀 경제적으로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금융 아닌 거 아시죠? 네. 사금융. 아, 어, 사금융. 그렇게 느끼신 것 같아서. 사금융. 그렇죠. 네네. 그것부터 시작되고 네네네. 이제 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네네. 저축은행에서도 이제 네네네. 그 금리를 막으려고 저축은행에서도 받아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부채가 너무 쌓여서 덕벽이 쌓였겠네요. 정말 힘들고 무엇보다도 거기에서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갚아나가는 금액이 거의 이자 비용 수준밖에 안 되는 게 더 저한테는 좀 마음 아픈 일이었죠. 제가 지금 청년드림은행을 오기 전에가 아마 가장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계속 늘어나는 이자랑 감당해야 될 부채들이 너무 높아서 생활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런 상황 속에서 좀 그렇게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이게 끝까지 맞는 건가? 같이 이겨내자는 힘을 여자친구가 많이 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하루하루 살면서 힘들었을 때도 그런 게 좀 저한테 힘이 돼서 같이 어떻게든 이 난관을 빨리 헤쳐나가자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어디서 대출을 받으셨던 거예요? 아까 그 사금융이라는 게? 처음 받은 거는 뭐 광고에서 많이 하잖아요. 네. 뭐 바로 이런 아, 빨리 준다는 그곳. 네, 최대 금리 24%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받는 게 시작이었죠. 그래가지고 연체만 안 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또 이제 다른 바로 땡이 없으면은 또 이제 산화 땡 뭐 이런 네네. 네, 이런 데서 이렇게 또 해가지고 거기서 받은 걸로 이렇게 갚고 이자 갚고. 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원금은 결국 안 줄어들고 이자만 내는 이런 거더라고요, 거의. 아, 네네. 네, 저는 처음에 이제 상담을 받고 개인 워크아웃이랑 네. 프리 워크아웃 요거 아, 두 네. 가지를 이제 고민을 했었거든요. 네. 이제 둘 다 어쨌거나 그러니까 진작에 알았어야 됐는데 네. 몰라서 제 부채가 채무가 커져버린 상태에서 네. 이제 할 수 있는 판단을 한 거죠. 네. 사실 회생은 아직도 무서워가지고 선뜻 고민하려고 두지를 않았어서 저는 네. 워크아웃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했었어요. 다른 선택을 하죠. 무조건 하죠. 다른 선택을. 우선은 이제 가족들이나 이제 제가 친한 어른들, 뭐 선생님, 교수님들 이런 분들한테라도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제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금액을 충당하는 식으로 했었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 학원 같은 데를 다니고 있었는데 저녁에 컴퓨터 학원 다니다가 이 청년드림은행에서 이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스터를 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저기 가면은 뭐 나아질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일단 반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밑에 지원해준다고 그 써 있잖아요. 네. 일단 한번 가봐야겠다. 아, 가보긴 해야겠다. 그래서 한번 오게 됐죠. 그래서 제가 몰랐던 여러 가지 이제 정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괜찮더라고요. 들었는데 이제 워크아웃 제도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워크아웃 제도를 여기서 듣고 나서 회생 파산에 대해서도 좀 정확히 공부를 했죠. 네네. 공부를 정확히 한 바, 뭐 파산은 이제 뭐 재산이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저랑 해당이 안 돼서 잘 안 봤는데 회생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 회생을 진행해가지고 도움을 좀
보탬이 되는 제도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고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적으로 벌이 수단이 있거나 이런 상황에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었죠. 채무조정제도가 있다라는 건 나라에서 빚보다 부채를 갚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인간적인 삶을 유지하도록 생활이 우선이다, 삶이 우선이다 라는 걸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냥 사실 내가 회생이나 파산이나 워크아웃 하는 거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게 약간 그런 사회적인 잘못된 시선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택하기까지 되게 고민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워크아웃 연체를 하셨어야 되는데. 네, 처음 연체를 한 거죠. 그러네요. 네, 저는 그동안 그러니까 빚으로 빚 갚고 네.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연체를 한 번도 안 했는데 네. 이 워크아웃을 알게 된 후부터 음. 아 내가 잘못했었구나 음. 이거를 느끼게 된 거예요. 근데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몰랐던 몰랐던 거죠.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장기적으로 내가 상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워크아웃을 안 갚는 게 아니에요. 길게 갚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기간을 늘려준다는 거죠. 그죠. 회생도 네. 안 갚는 게 아니라 내가 기본 생활비를 제외하고 갚을 수 있도록 그 구조를 하는 거고 3년 동안 갚으면 이 사람이 충분히 나의 빚을 갚기 위해 노력했고 법적으로 당신은 더 이상 이 빚을 갚을 의무가 사라졌다. 3년 동안 그 의무를 다했다. 라고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은 것 같다. 지난 부채가 발생한 거의 6년간 되게 자신의 고민 속에 살아왔잖아요. 열심히 살아온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나한테 뭔가 좀 해줘도 좋을 것 같은데. 부채를 다 갚으면은 아마 그동안 제가 모아놨던 돈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있을 때 이걸로 창업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아무래도 지금은 부채가 족쇄다 보니까 제가 뭘 하고 싶어도 지금 이 도전 정신이라는 게 많이 결여가 된 것 같아요. 원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점점 이렇게 돼가는 게 돈이 아닌가 싶네요. 저는 원래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같이 활동하는 것도 여러 가지 하면서 그런 외향적인 사람이었는데요. 그 외향적이라는 마음가짐을 많이 내려놓고 때론 버리기도 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를 좀 많이 없애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 부채라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저 자신에 대한 성격을 많이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돈이 있으면은 나로서, 온전한 나로서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뭐 얘기들도 할 수 있고, 제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다 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돈이 있어야 온전히 나로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함께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은 제가 더 힘을 얻는 자리가 아니었나 싶었어요. 가훈님은 어떠셨어요? 저도요. 저도 좀 많은 걸 생각하게도 됐고 우선 용기가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서 그냥 저는 그 상황을 많이 못 버텼을 것 같거든요. 제 스스로. 그래서 정말 대단하시다. 이분은 꼭 잘 이겨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오늘 시간 어떠셨어요? 제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되새기는 시간이었고요. 얘기 잘 들어주시고 하게끔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만질 수밖에 없는 게 빚인 것 같아요. 이 빚에 대해서 근데 혼자 끙끙 앓는 것이 가장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고민하는 것만큼 가장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나게 하는 것도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변 사람들이나 이제 이런 청년드림은행 같은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고 다른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게 먼저라고 생각이 들고요. 누구나 갖는 빚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거기 안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을 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